인건비 신고는요, 먼저 이렇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기타 소득자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주분들이 뭐 그냥 당연히 근로소득자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렇게 4가지 부류로 인건비를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하죠. 그리고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바라고 하죠.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자,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기타 소득자가 된다면 기타 소득자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부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요,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직원급여, 퇴직급여, 잡급, 용역수수료, 기타 수수료 또는 이제 지급수수료,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야 사업주분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당연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신고를 하면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한 것이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요. 당연히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저희는 당연히 권유를 합니다. 근데 비용 처리 일부러 안 하시고 누락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일명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4대 보험 말고 이제 산재보험까지 합해서 이제 사회보험료를 이제 사업주가 내줘야 하죠.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돼서 비용 처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알바도, 알바는 무조건 신고하면 유리한데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이랑 산재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인건비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볼 건데, 그래야 비용 처리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 필요해요. 이제 원천징수라는 개념인데, 원천징수는요, 고용된 자한테 사업주가 이제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할 때 일부를 주지 않고 떼서 미리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랑 이제 구청에 납부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는 단지 그냥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냥 떼서 세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해야 되는 용역을 그냥 해주는 것이죠.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된 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된다.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매번 이제 요것은 이제 보통 기장을 맡기시면은 사업주분들이 하시진 않지만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기마다 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래서 매월 해야 되는 분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기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1월부터 6월은 7월 10일까지, 또 7월부터 12월은 1월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돈을 떼는 것인데, 원천징수는 이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랑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예납은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고용된 자들이 세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다시 신고를 하잖아요. 그 신고를 할 때 미리 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신다, 그럼 저의 연말정산 끝장내기 개념편이나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개념편을 꼭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걸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미리 납부한다. 그럼 뭐예요? 기납부세액입니다. 대신 먼저 납부하고 가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납적 원천징수는 납부가 말 그대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천징수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분리과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된 자, 저 내부류에서 보면은 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는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천징수를 당해도 근로소득자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용직 근로자, 알바는요,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세만 신고하고 이 알바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된 자를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한다. 그럼 사업주는요, 먼저 일단은 손익계산서에 직원 급여라고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를 해요. 이렇게 잠깐이나마 개정 과목을 구경하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주는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의 개념 봤죠? 그 금액을 마음대로 떼는 것이 아니고 그 세액표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도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12월 31일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차기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매월 4대 보험료를 납부를 해줘야 돼요. 4대 보험료가 되게 어마무시한데 그 어마무시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건 지금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로소득자를 고용을 하면 사업주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4대 보험료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4대 보험료는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을 내야 되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요 네 가지를 4대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금액 100%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랑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죠. 요거까지 개념을 아시는데 이제 자세하게 볼게요. 각각의 보험료를 좀 보기 전에 그 어떤 대상 금액을 가지고 보험료를 떼는지 그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대상 금액은요, 근로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여기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각각의 이제 4대 보험료를 곱하는 것이, 그게 이제 4대 보험료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비과세 종류가 먼저 식대 1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반드시 그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차량을 가지고 뭐 영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한 달에 20만원. 그리고 출산 육아 수당도 10만원.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 급여는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 볼 수 없고요. 지금 20만원짜리가 있고 또 전액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시간을 수당을 한다. 그럼 연 240만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2018년에 개정이 돼서 그 범위가 더 확대됐고 19년에도 더 확대가 됩니다. 이 비과세 금액은 빼고 과세 대상 금액에다가 4대 보험료를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원래 9%죠. 9%인데 사업주 4.5%, 근로자 4.5%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각각 50% 당연히 반영을 해서 3.23%씩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예요. 아까 그 과세 대상 금액이 8.51%가 아니라 3.23%의 8.51%니까 그걸 계산을 하면 0.275%를 각각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만을 그 근로자와 같이 50대 50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나중에 권고사직을 당해서 잘렸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보험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근로자랑 50대 50으로 해서 0.65%, 0.65% 각각 50%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그런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근로자는 내지 않고 사업주만 100%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0.25%에서 0.85%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장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근데 이제 150 미만인 분들은 0.25%인데 그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0.85%까지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0% 내야 되는 금액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예요. 산재보험료도 당연히 근로자한테 떼지 않고 100% 사업주가 냅니다. 근데 이것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분류별로 다르고, 사업장 규모, 사업장 인원, 그리고 과거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산재가 났다, 그래서 보험료가 났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가 많이 나오겠죠. 3년간 지급된 보험료 등등을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분류별로도 요율이 달라요. 광학 같은 경우에는 7%가 넘죠. 당연히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 나의 사업장에 산재보험료가 궁금하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용보험료 중에서 고용안전이란 직업능력,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100% 사업주가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150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중에서 고용안전의 직업 능력은 아까 봤듯이 0.25%예요.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나와 있습니다. 작년 18년보다 19년도에 조금 떨어져서 평균 1.5%로 부과한다고 나왔어요.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료, 요 네 가지가 4대 보험료고,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는 고용안전직업능력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다 합쳐서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제대로 떼면요, 이 금액을 다 한번 합쳐볼까요? 이 금액을 전체 다 퍼센테이지를 더해보면 10.405%가 나와요. 약 10.5%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가 아까 앞에서 봤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10만 5천 원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사업주분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신고를 했어요. 그럼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건 먼저 일단 뭐가 있어요? 지금 봤던, 그쵸, 사업주 사회보험료가 있죠.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까지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게 아까 몇 퍼센트였어요? 약 10.5%였죠. 당연히 사업장마다 이 금액은 다른데 약 평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세 비용 처리를 대신에 받을 수 있죠.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합쳐서 보면 12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넘는다. 그럼 15% 구간입니다. 15%, 24%, 35%. 그래서 그 사업주분들이 1200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사업주분들은 결손이 나시는 분들 말고는 제가 일을 해보면 1200만 원 넘어요.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봤고요. 근로소득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을 줄 때 아까 앞에서 봤던 세금만 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료도 같이 떼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랑 구청이랑 각각의 공단에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자한테 반드시 세금이랑 4대 보험료를 떼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자 직원은요, 직원급여에서 이 금액이 세전금액입니다. 세전금액 잘 보시면 저게 식대랑 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거기서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도 떼지 않고 사회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제액이 있죠. 그리고 세전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세후금액이고, 이것이 이제 근로소득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액을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게 원천징수할 때 떼야 되는 금액이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4대 보험료가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4개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4가지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래서 총 6가지를 떼고 세후 금액을 줘야지 사업주가 내지 않는 것이고 비용 처리 받을 때도 유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떼지 않고 그냥 세전금액을 주면 100%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4대 보험료가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금액을 떼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뗄 때 원천세랑 4대 보험료를 꼭 떼고 줘야 된다. 그래서 근로소 간이세입표 궁금하시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사업자예요. 사업소득자는 손익계산서에 용역수수료 아니면 인적용역수수료라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업소득자 뭐냐면 프리랜서 3.3%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랜서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사업자 번호가 없어요. 0000-00-0000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라고 부르는데, 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곳을 돌으면서 이제 고용된 건 아니지만 그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업주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분들이 지역보험료를 냅니다. 지역연금보험료랑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누가 있느냐, 엄청 대표적인 분들만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강사예요. 하원 강사부터 그냥 기업 강사, 아니 프리랜서 강사를 되게 많으시죠. 그분들 대부분이 다 프리랜서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쓴 입장에서는 사업주는 비용 처리를 받아야겠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대부분 다 프리랜서세요. 그리고 보험모임 당연히 FC들 포함해서 다 보험 프리랜서십니다. 운동선수 당연히 프리랜서죠.
통역사, 번역사, 또 프리랜서. 정말 대표적인 것만 본 것이고 되게 많아요.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또 최저임금이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또 이제 엄청나게 또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려고 하고, 또 프리랜서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분들은 지급 총액의 3.3%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의 4대 보험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되게 편해요. 사업주가 돈을 줄 때 3.3%만 떼고 세무서랑 구청에 신고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말곤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용 처리에서 너무나 효율적이죠. 3.3%도 결국에는 사업주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덜 주고 그걸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이제 알바가 있습니다. 알바는 일용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손익계산서 상에 잡급으로 이제 계정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비용 처리가 되는데 소득세법이랑 이제 4대 보험료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고용되면은 일용자다. 대신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기간을 연장을 해줘서 1년인데요. 4대 보험료는 4대 보험료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이에요. 그리고 특히 더 국민연금은 8일 미만입니다. 1개월 중에서도 8일 이상 일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보험료 그냥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세무 대리인들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 개념 결국에는 4대 보험료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일용직도 연금이랑 건강보험료 다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일용직은 분류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이제 내고 끝이 나는 것인데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대상 금액을 떼요. 그래서 종합소득 확산 신고를 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이 산식을 좀 보면 15만원 소득공제를 해줘요. 보통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공제부터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일용직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일당 받은 것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원래 2018년까지는 10만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15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이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 겁니다. 그리고 6%는 소득세율의 최저세율입니다. 그리고 55%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앞에 거는 소득공제고 뒤에 거는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연말정산 강의 세액공제 1편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2.7%예요. 그래서 일용직은 2.7% 원천세를 부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2.7%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를 하실 때 사업주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소득세 소액부 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밑에 원천세 산식에다가 18만 7천원을 넣으면 999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7천원 이하로 신고를 하시면 일용직을 1급여입니다. 1급여 18만 7천원을 이하로 신고를 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과 산재는 떼거든요. 보면 아까 근로소득자는 다 냈잖아요. 다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내지 않고요.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에 관련된 고용보험만 각각 0.65%씩 부담을 하고 사업주는 당연히 내야 되는 고용보험료 중에서 고용안전이나 산재보험료는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바를 고용을 하셔도요 18만 7천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0.65%는 떼고 그 금액을 주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사업주가 부담을 하죠. 보통 그게 지금 관례고. 그래서 일용직을 고용을 했다. 그럼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 급여를 줄 때 사실은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떼고 줘야 됩니다. 그렇죠. 산식에 넣어서 18만 7천 이상이라면은 세금이 나오죠. 그 금액과 고용보험료 0.65%를 떼고 일용직한테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근데 18만 7천 이하라면 징수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일용직에 대해서 봤고요. 기타 소득자입니다. 기타 소득자는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기타 수수료 또는 이제 지급 수수료를 이제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데 기타 소득자는 뭐냐?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사업소득자도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시적으로 우리 법인에 와서 직원들을 강의를 해주거나
출연료를 해주거나 강연을 했다, 또는 일시적으로 라디오 TV 출연을 한다, 또는 일시적 문예 창작을 한다, 또는 일시적 원고료나 저작권 사용료를 준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기타 소득자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 말고도 많죠. 그런데 보면은 다 일시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일시적 라디오 출연료, 그리고 또 일시적 문예 창작, 그리고 일시적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왜 일시적이냐? 만약에 일시적이지 않다면 사업소득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타 소득자랑 사업소득자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타 소득자는 그 밖에 고용관계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계도 없어야 되죠. 만약에 근데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도 아니고 근로소득자도 아니다, 기타 소득자로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사업주분께서 이제 고용된 사람을 기타 소득자로 비용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그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약에 그 기타 소득자가 기타 수익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100만 원을 했다, 그럼 100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면 필요경비를 빼고 난 소득 금액을 이제 과세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필요경비를 사실 실적 필요경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와서 우리 법인에 와서 강의를 했다, 그럼 그래서 차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비나 식비 이런 것들 다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그냥 받은 총 수익 금액의 60%를 인정을 그냥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봤던 기타 소득 그 얘들은 다 60%를 인정해주는 인정 용역이에요. 이것도 2019년도에 이제 율이 내려갔죠. 60%입니다. 원래 2018년도에 70%였죠. 그래서 아까 봤던 용역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60%가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개념이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 초과되면 그분은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 신고를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금액이 3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제 합산 신고랑 아니면 분류가서 종결되는 것을 그 고용된 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300만 원 이하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수 있고 그냥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용역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수익금액 6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죠. 그럼 한번 볼게요. 기타 수익금액이 7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필요경비에 60%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얼마예요? 450만 원, 750만 원 60%니까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은 3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300만 원 이하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그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만 원까지 기타 소득을 비용 처리를 해도 그 사람은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타 소득 금액의 22% 원천 징수를 합니다. 원천 징수세율은 모든 이제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른데 당연히 연말정산이나 사대보험료는 없고요. 아까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같이 율이 좀 다르지만 22% 금액을 하는데, 22%라는 게 기타 소득 금액이 25%예요. 즉 이걸 보면 수익 금액은 100%죠. 거기서 수익 금액 60% 필요경비를 인정을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의 40%죠. 그래서 곱하기 22%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 금액의 8.8%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옆에서 본 기타 소득 금액의 22%가 수익 금액의 8.8%랑 똑같은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자는 그 돈을 줄 때 돈을 22% 소득 금액의 22% 총 수익 금액의 8.8%를 떼고 주면 됩니다. 기타 소득까지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도 퇴사하거나 그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4대 보험료, 그리고 사업주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지급 총액이 3.3%에,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3.3%가 아니고 줘야 되는 총액에, 기타 소득 같은 경우 수익금액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수익금액의 3.3% 원천징수를 하고 끝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사업주는 너무 좋다. 그리고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원천세와 고용보험료 0.65%만 떼면 된다. 그런데 1급여액이 18만 7천 원 이하다. 그러면 소액부 징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18만 7천 원을 까지는 비용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라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자는 소득금액의 22%를 원천 징수를 하고 당연히
연말정산이나 사대보험료는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류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 신고를 해야 사업주분들이 비용 처리를 받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